자, 그 등속운동 그래프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 그래프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등속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막 증가하거나 변해야 돼요?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속력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이 알려줬던 공식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이게 시간 t라고 적을게요. 속력 v라고 적을 거예요.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0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야.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승민아,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지?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v 곱하기 t, 넓이는 v 곱하기 t. 맞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하라 그랬는데 속력 v 곱하기 시간 t.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얘가 5라고 넣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1초 동안 속력이 5로 1초 동안 달린 거리, 요 절반 잘린, 조금 잘린 것만큼이야. 속력 5로 1초 동안 달렸어. 5 곱하기 1이니까 이동거리는 몇 미터겠어요? 준? 몇 미터겠어요? 5m/s의 속력으로 1초 동안 달리면 몇 미터 갈 수 있겠어? 5m. 지호, 2초 동안 달리면 몇 미터 갈 수 있을까요? 10m. 3초 동안 달리면 승민? 15m. 이 그래프의 의미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기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될 거고 여기가 1초, 2초, 3초가 되니까 1초 동안 몇 미터? 5미터. 2초 동안 10미터. 3초 동안 15미터.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겠죠? 기울기라는 거 뭔지 알아요? 기울기요?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이 그래프가 얼만큼 바짝 높게 서 있는지 아니면 낮게 넘어져 있는지, 이걸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수학에서 기울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 그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높게 돼 있는 애하고 이렇게 낮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기울기라는 건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도. 어떤 게 더 완만하고 어떤 게 더 높아요? 완만한 거는 왼쪽. 완만하지 않은 거는 오른쪽 게 더 완만하지. 아니네요. 언덕이라고 생각을 해봐. 경사. 어떤 언덕? 경사. 어떤 게 경사가 더 커? 경사요? 왼쪽 게 경사가 더 크잖아. 그쵸? 오른쪽 거는 경사가 완만하고.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얼마나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기울기는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로 구해요. 그럼 얘는 한 칸 가는 동안 위로 2칸 갔거든요. 얘는 2칸 가는 동안 위로 1칸 갔고. 그럼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 기울기는 1분의 2니까 2가 되는 거야. 얘가 더 기울기가 크잖아.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건 경사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기울기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분의 5잖아. 그럼 기울기가 몇이에요 얘는? 기울기요? 1분의 5 몇이에요? 5. 5야 5.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라고 했고 1분의 5 아니면 2분의 10, 3분의 15 다 똑같이 몇이겠어요? 5 나오겠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기울기는 속력하고 똑같아요. 속력이 몇이었어? 5였잖아. 네. 그쵸? 요 그래프 두 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동거리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속력이다. 기울기의 개념을 너희가 모르고 있어서 선생님이 기울기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얼만큼 경사가 큰지. 이건 수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기본 지식을 좀 먼저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오늘 한 거 다 이해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118쪽에 등속운동 밑에 그래프 두 개 있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울기는 속력. 속력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밑줄 좀 쳐주세요. 기울기는 속력.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이 생기는데 그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넓이는 이동거리라고 나와 있죠? 거기도 밑줄 쭉 쳐주세요.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등속 속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마찬가지. 그냥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로봇 같은 거 버튼 키면은 그냥 설정하는 거. 그런 것도 장난감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장난감들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무빙워크 마트에 가면 움직이는 무빙워크도 무빙워크가 막 갑자기 빨라지거나 갑자기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사고 날 거야. 무빙워크가 뭐예요?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평평한 거. 아 그거? 이런 공항이나 아니면 역에도 있고요. 요즘에는 마트에도 있잖아.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 동네는 무슨 마트가 있죠? 이 동네 이마트? 이마트 가도 있잖아. 층 바뀔 때. 왜냐면 왜 무빙워크가 있냐면 에스컬레이터를 안 해놓고 카트를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계단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트에는 무빙워크가 설치돼 있죠. 카트를 같이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천히 움직이지 막 갑자기 속도가 변하지는 않잖아.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카트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는 기울기가 좀 큰 편인데 무빙워크는 기울기가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같이 물건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게임 캐릭터 같은 거 설정해놓잖아요. 응? 게임 캐릭터도 설정해놓잖아요. 게임 캐릭터도 게임도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키 누르면 앞으로 똑같이 가요. 근데 그거는 너가 조종하는 거니까 속도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 컨베이어 벨트 너희가 본 적은 없겠지만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컨베이어 벨트는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무언가 물건을 생산할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기계들이 일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그래서 약간 컨베이어 벨트. 공항에서 캐리어 넣을 때 그거 아니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그런 게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이제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라고 그랬었죠? 등속 운동. 근데 이제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할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니까 이 속력 시간 그래프가 좀 달라지겠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 있을 수 있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정하게 느려지는 거. 빨라지는 거. 속력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 멈춰 있다가 여기는 0 원점이니까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속력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다 0이 되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가 1초, 2초, 3초, 4초까지 한번 볼까요? 1초, 2초, 3초, 4초 동안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겠네, 그렇죠? 점점 속력이 줄어들어.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 처음 속력이 10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멈추면서 얼만큼 이동을 했을까? 삼각형 넓이 계산할 수 있죠? 네.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렇죠. 얘는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5m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아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감속을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으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서기 위해서 천천히 쓸 때 이때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할 수 있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아빠가 천천히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쵸. 멈춰 있다가 악셀을 빵 하고 밟은 게 아니라 악셀을 천천히 밟아서 속도를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또 그것보다 더 직관적인 게 있어.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얘를 떨어뜨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점점 빨라지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낙하라고 해요. 자유낙하. 그러면 선생님이 얘하고 이 지우개하고 이 물병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바닥에 떨어질까요? 물병이 먼저 떨어질 거야. 무거운 건 사실 관계가 없어. 무겁거나 가볍거나 똑같이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얘 모양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애라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 동시에 떨어질 거야. 얘를 이렇게 놓거나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애니까 지금 만약에 실험을 하게 되면 물병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자유낙하라고 해요. 어떤 운동이라고요? 자유낙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쪽 넘겨보면 119쪽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누가 힘을 줘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중력이. 거기다 밑줄 치세요.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력은 어디로 작동할까요? 어디로 작용할까? 중력은 중력이요? 위에서 아래. 위로? 아래로? 아래로. 그쵸? 근데 이걸 조금 복잡한 말로 연직 아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구라고 해볼게요, 얘들아. 얘가 지구예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겠죠? 네. 그 지구 반대편에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 완전 반대편은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일 거예요. 그럼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여기에 이러고 서 있는 거네. 그럼 지금 밤 8시인가? 아니 아침 8시인가? 그렇지. 근데 우루과이는 아침 8시일까? 제가 뭐지 찾아봤는데 바로 시간 바로 반대인 거 뭐지? 시옷으로 시작했다고 적어요. 반대가 12시간 이건 뭐 경도 차이니까 걔네 우리랑 완전히 반대에 있으면 그 경도 라인에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이 아침 8시일 거예요. 걔네뿐만이 아니라 북반구 미국 쪽에 있는 도시들도 우리랑 12시간 차이 나는 도시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경도 세로주라고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여기 이러고 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는 어디로 가겠어? 아래로 가겠지. 그럼 이 사람이 들고 있던 사과가 떨어지면 얘도 이렇게 아래로 가야 되나? 아니요. 아니죠. 얘도 어디로 가요? 아니요. 이 사람 다리 쪽으로 가겠지.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겠죠? 이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는 표현이니까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한 거냐면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떨어뜨려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고 인도네시아에서 사과를 떨어뜨려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고 아르헨티나에서 사과를 떨어뜨려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니까 중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운동 방향에 써 있네. 거기도 밑줄 쳐줄까요? 중력과 같은 방향인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운동의 그래프를 봤더니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했냐면 1초일 때 9.8이었는데 2초가 되니까 19.6이 되고요. 3초가 되니까 29.4가 되고요. 4초가 되니까 39.2가 되고 5초가 되니까 49가 되네요. 매 초 몇씩 증가했냐면 9.8씩 증가했어. 일정하게 증가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합니다. 거기도 밑줄 칠게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매 초 9.8m/s씩 일정하게 증가.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분석의 1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질량과 관계없이 매 초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9.8이라는 숫자를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네. 중력 가속도 상수 9.8. 거기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5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나 똑같을까?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화성에서나 다 똑같을까요? 이 중력은? 아니요. 중력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달에서는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거든요. 얼마나 작냐면 몇 배? 6분의 1 정도. 아,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달에서는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겠지. 너네가 그 우주비행사가 달에 갔던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에서는 선생님이 뛰면 금방 떨어지죠. 근데 달에서는 뛰면 그더 높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바로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더 높게 점프할 수 있죠. 그렇죠. 중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더 높게 뛸 수도 있고 더 천천히 떨어지니까 중력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달에서 농구 경기를 한다라고 치면 지구에서처럼 그렇게 현란한 드리블을 할 수 없을 거야. 공이 탁 튕겨서 와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튀어. 그래도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바다 앞에가 다 꼼꼼하고. 그렇지. 또 공기가 없으니까 달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완전히 어두울 거고 지구 쪽을 딱 바라보면 지구는 창백하게 푸르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태양이 뜨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고 태양이 없으면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워질 거고요. 그래서 뭐 공기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맨몸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달에서는. 감기 걸리기 쉽겠다. 저 이거 진짜.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되레 감기는 더 안 걸립니다. 걸릴 수.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감기 안 걸려요. 감기 걸릴. 바이러스가 없어서요.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가 없어서 남극에서는. 활동 못하고는 깨서 안 걸리나요? 네, 안 절대 걸려요. 없는 거예요? 네, 안 걸려요. 남극에서는. 근데 이제 연구소 안에 감기 바이러스, 감기 걸린 사람이 연구소 안에는 난방을 하고 있을 테니까 연구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침을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퍼질 수는 있겠죠. 그럼 잠깐 문 열어두면 죽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얼어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까닭도 배웠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할 거야. 지구는 체중이 얼마예요? 네? 얼마냐고요? 몇이냐고, 체중이. 몸무게. 저요? 네. 38? 38. 준이는? 왜 수줍어 갖고 그래? 승민이는? 저 안전하는데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5? 45 정도. 준이는 얼마 정도 될까? 대략? 43. 뭐해라? 지호가 38이면 준이는 40 넘을 거야, 그치? 40. 어쩌면 50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너희가 방금 이야기한 건
무게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히는 무게가 아니야. 너희는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몸의 질량. 무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몸의 질량에다가 예를 들어 40kg이라고 얘기했어. 이건 질량이에요. 곱하기 9.8을 해줘야지 정확한 무게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몸무게를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85kg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무게가 85kg은 아닌 거거든. 9.8을 곱해야 되는데 우리 다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너도 9.8을 곱하고 나도 9.8을 곱해야 되니까 아무도 9.8을 곱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몸무게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네 둘이 합치면 나 하나 되겠다. 너네 둘이 합치면 나보다 많을 것 같아. 그럼 얘랑 어쨌든 지호 하나 껴서 둘 중에 하나랑 합치면 나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그러면 그 중력의 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좀 해줄게요. 중력의 크기를 재는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아이젠 뉴턴. 뉴턴이 만들어서 그래. 이 공식을 9.8 곱하기 질량 중력의 크기 이게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력의 크기가 9.8 곱하기 질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하고 같은데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지구에서는 9.8 곱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하는 값 지구가 당기는 힘이 9.8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의 크기 뉴턴은 9.8 곱하기 질량 킬로그램으로 한다. 그러면 달의 중력은 지구보다 6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달에서는 무게도 줄어들겠네. 그쵸? 6분의 1. 그러면 승민이가 50kg이라고 60kg이라고 가정을 하고 달에 가면 몇 kg이 될까요? 그럼 10kg? 아니야. 질량은 똑같이 60kg이야. 근데 뭐가 달라지겠어? 곱하기 9.8 한 무게가 달라지는 거지.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 있던 달에 있던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곱하기 9.8 한 뉴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 대신에 10을 곱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무게는 몇이겠어요? 600 뉴턴이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몇 킬로그램이 된다고요? 똑같이 60kg이 된다고요. 근데 무게는 몇이 된다고요? 100? 이거의 6분의 1이니까 100 뉴턴이 되는 거죠.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중력이 100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게 뛰고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목성에는 일단 우리가 땅에 설 수는 없어요. 목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목성만한 단단한 행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서는 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커지겠지. 목성이 우리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그러면 서 있기도 힘들 거야. 중력이 너무 세져서 푹 하고 쓰러지겠지. 우주 비행사들이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는 훈련 중에 중력을 버티는 훈련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운데 타고서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 속도가 빨라지면 원심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력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서 우주 비행선이 이렇게 멀리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비행선에 사람들이 막 살고 있고 이 비행선을 뭐 다른 행성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게 중력이 없으면 불편할 테니까 인공으로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회전시키면 바깥쪽으로 중력이 발생하니까 그 힘을 아래로 눌러서 중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중력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엄청 빨리 돌려가지고
내 중력을 뭐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전투기 조종사는 몇 배까지 실험하냐면 9배까지 실험합니다. 굳이. 그러면 대부분의 처음 하는 애들은 다 기절해요.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얼굴 막 이루. 얼굴이 막 떨리거나 기절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한 3G만 넘어가도 기절해요. 근데 이제 얘들은 훈련을 하니까 조종사들은 그걸 이제 9G까지 버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하냐면 갑자기 비행기가 급강하를 하게 되면 중력이 엄청 커지는데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강하를 하거나 급가속을 했는데 기절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나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해요. 그건 십지되면 죽어요. 죽지는 않겠지만 기절한 상태도 있겠지. 기절한 상태에서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몸이 뭐 정신줄은 놓겠지만 죽거나 하진 않을 수 있겠지. 9시까지만요? 딱? 모르겠어요. 내가 해보지는 않아서. 타본 적은 있어 나도. 그 기계에. 아, 비행기 조종석 그러니까 쌤 대학 다닐 때 대한항공 그 교육원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루 연수 비슷하게 간 적이 있었어 학교에서. 약간 수연?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비행기 시뮬레이션 보잉 747 비행기 시뮬레이션 하는 데도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트기야. 여객기. 여기에 타서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이 G 훈련하는 거 구경만 해서 들어가서 앉아보지는 않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서 안 했고요. 구경만 해봤어요. 구경만. 자 그러면 질량이 다른 공의 자유낙하 한번 봅시다. 2kg짜리 공하고 1kg짜리 공을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중력은 2kg짜리가 훨씬 크겠죠. 곱하기 9.8을 해야 되니까 2kg짜리 물체는 19.6N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 1kg의 물체는 9.8N의 중력이 작용할 거야. 중력이 더 크긴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어떻다? 같다. 공기저항이 있더라도 얘들은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공기저항을 똑같이 받겠죠.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으면 질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시키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대신에 중력은 어떻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다중 초점 사진이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연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기 중에서는 깃털하고 공하고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졌네요. 근데 진공 중에서는 어때요?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진공에서는 중력만 작용하니까 모양이나 무게와 관계없이 속력 변화가 똑같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밑에 119쪽 개념 확인 문제하고 그 다음 장 일단 핵심 자료 1번까지만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목성에 자, 같이 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1번은 승민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거리라고 한다? 속력? 속력이라고 한다. 아, 2번은 지호. 금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으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다. 맞죠?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으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다. 3번은 준.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속력과 관계없이 대초 9.8m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아요. 매초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값인 9.8에 질량을 곱해서 구한다. 자, 그 다음 쪽에 있는 개념 다지기 속력 한번 봅시다. 속력이라는 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즈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평균 속력이라는 건 그러면 물체의 속력이 예를 들어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출발을 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빨리 가다가 다시 속도를 줄였다가 빨리 가다가 속도를 줄였다 빨리 가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갈 때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다가 탁 하고 멈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없잖아. 속력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전체 이동한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하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자, 그러면 1번 속력은 물체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로 단위는 미터 퍼 세컨즈,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한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한다. 2번 5초 동안 10m를 굴러가는 공의 속력은 몇 미터예요? 몇 미터 퍼 세컨즈죠? 맞아요. 2미터 퍼 세컨즈. 지호 10m 퍼 세컨즈의 속력으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예요? 1m. 몇 미터? 1m. 1미터 퍼. 에이 땡. 자, 1세컨드. 아니지. 봐봐. 뭘 물어본 거냐면 세컨즈?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1초에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속력이 10m per second래. 근데 이 속도로 10초 동안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더 1m. 그렇지, 100m가 돼야 되겠지. 자, 보세요. 단위까지 한번 선생님이 쓰면서 계산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10m per second를 보기 좋게 쓰면 이렇게 되겠지. 10m를 1초로 나눈 거야. 그쵸? 곱하기 몇 초였어요? 10초. 그러면 이 단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 미터만 남았지? 10m 곱하기 10이니까 100m가 되는 거죠. 왜 근데 과학 시간에 과학보다 수학을 더 많이 하는 거 같죠? 수학은 선생님이 왜 배우는 거라 그랬죠?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은 다른 학문이 아니야. 본질적으로 같은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수학에서 되게 어려운 거인 미적분학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적분. 미적분학을 누가 만들었게요? 미적분? 두 사람이 같이 만들었는데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지역에서 둘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 아니요? 뉴턴 뭐 하는 사람이야? 중력, 사과. 과학자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과학자가 수학을 만들었어요. 수학의 학문 자체를 만들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턴은 여러 직업이 있었어. 영국 사람이었잖아요. 수학자. 영국 조폐국 국장도 했었어. 공무원도 했어, 공무원. 너네가 쓰는 동전에 주름이가 있지 옆에. 그거 뉴턴이 발명한 거예요. 주름이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잖아, 동전에. 그 동전에 홈 파여 있는 거 뉴턴이 처음 한 거예요. 100원이라 하고 조금 하는 그렇죠. 그걸 만든 사람. 그게 뉴턴이야.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 금화, 은화 이런 거를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 10g이 금화 하나인데 이거를 금을 살살살살 갈면 이 가루를 또 금으로 팔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동전들을 갈아서 파는 사람들이 나타났대.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홈을 판 거야. 홈을 팠더니 갈면 티가 나죠? 그러면 안 바꿔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잡아냈대요. 그 홈만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홈 쪽만?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홈이 있으면은 홈 파여진 데만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티가 나잖아. 왜 나요? 그럼 그쪽도 갈고 홈 안 파여지는 데도 살짝 갈면 되잖아요. 동전이 홈이 어떻게 파여 있는지 몰라? 되게 촘촘하게 계속 파여 있잖아 홈이.
아, 그 무늬 같은 거 돼서요? 옆에 옆면에 아, 그럼 앞면만 갈면 되는 거예요? 앞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갈리면 그것도 알 수 그럼 있겠죠. 숫자만 갈리면 되잖아요. 거기도 보면 알 수 있겠죠. 갈렸으면. 자, 그러면 3번 72km/h를 속력 m/s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승민. 미터 퍼 세컨즈요? 네, 이거 아까 선생님이 계산해줬던 건데 3600 약분을 해야지. 약분 해야 돼요? 1초만 2m 1세컨즈. 몇이에요? 20m/s였죠. 20m/s였죠. 72km/h니까 72km는 몇이에요? 아, 72,000m/h 3,600 seconds. 둘이 약분하면 20m/s가 나오겠죠? 아이고. 자, 3번 볼게요. 같이. 이건 같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각 시간대별로 이동한 거리인데 평균 속력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체 이동한 거리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동한 거리를 4로 나누면 되겠죠? 몇 킬로미터 이동했어요? 230? 아니 230이면 안 되지 얘들아. 0, 100, 1, 2, 100, 3, 100, 4 100. 이 시간 동안 처음 1시간 동안은 20km 간 거고 1시간 동안 더 가서 40km 간 거고 1시간 동안 더 가서 70km 간 거고 1시간 더 가서 100km 간 거니까 총 이동한 거리는 100km가 돼야지 100 나오니까 24. 230이 아니라. 근데 이걸 미터/세컨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100km를 4시간으로 나누니까 25km/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장 큰 거를 써요. 아니요, 가장 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이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인 거야. 여기가 이동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1시간 동안 20km 간 거고 또 1시간 동안 20km 간 거고 또 1시간 동안 얼마가 늘었어요? 30km. 또 1시간 동안 30km가 늘은 거야. 그러니까 20km로 2시간 동안 달리고 2시간 동안은 30km로 이렇게 달린 거야.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지, 그치? 이동 속도, 잘못 썼네 선생님이. 이동 속도가 아니라 이동 거리네요. 그러면 이동 속도가 아니라 이동 거리로 고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처음에는 천천히 2시간 동안 가다가 좀 빨리 2시간 동안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어. 출발을 해서 1시간 동안 이만큼 가고 1시간 동안 이만큼 가고 1시간 동안 이만큼 가고 1시간 동안 이만큼 가고 점점 거리가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100km를 간 거야.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4시간이 걸린 거고 총 이동한 거리가 100km인 거지. 시간당 점점 이만큼 거리가 출발한 데서 멀어진 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몇으로 나눠야 돼요? 100km를 총 걸린 시간 4시간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25km/h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하고 탐구 자료 하고 뒤에
127쪽까지 숙제로 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서술형 빼고요. 그냥 빼고요. 서술형